네, 집중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쇄신 돌풍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도 대규모 당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치기 의장에는 방송인 출신으로 높은 인지도와 함께 송곳지리로 유명한 재선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최초의 여성 정치기 의장이라고 하죠. 박영선 신임 정치기 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치기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각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치기 의장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가 노자의 상선약수입니다. 네. 흐르는 물처럼 낮은 데로 임해서 국민을 떠받드는 정책이 민주당의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지금 국민들이 피폐해져가는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저는 요구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이라든가 물가고라든가 대학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6월 국회에서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죠. 네. 네. 민주당 최초의 여성 정치기 의장,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여성이 처음 정치기 의장이 됐다고 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어떤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는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민생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어떤 그런 인사였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민생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당과 정책 대결을 해야 할 텐데.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첫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저는 세 번째도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생은 그 어떤 여성의 세심함이라든가 포용력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민들이 피부로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물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MB 정부 들어와서 고환율 정책, 수출 드라이브의 고환율 정책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 여파로 지금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물가 문제는 단순한 서민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4% 했는데 물가가 4% 이상 올라버리면 경제성장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정치에서 시작된 어떤 물가 어젠다가 저는 전 국민의 어떤 그 국가적 경제 어젠다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민생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정책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MB 정부 들어서 재벌, 대기업, 또 특권층 위주의 정책이 이제 주로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부자 감세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들만 잘 살면 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카테고리가 네. 정해졌는데요. 이것이 공정사회 실현에 저는 커다란 이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면서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것은 단순하게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대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들의 희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40, 50대의 부모의 또 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 축의 정책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민주당 인적 개편을 보면은 수도권 출신들이 많이 이제 배치됐는데요. 네. 그것도 아무래도 총선을 좀 의식한 어떤 포석인가요? 언론은 이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배치에 대해서 전국 정당,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이번 이제 손학규 체제 2기의 그 주요 핵심 의제는
저는 진보적 성장과 정의 구현에 네. 대한 어떤 그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그러니까 MB 정부가 추구하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네.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그리고 복지가 한 축이 되는 그런 이제 성장을 저희가 민주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한나라당도 쇄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만은 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그게 좀 논의가 덜 활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언론 보도의 편향성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3+1, 그러니까 무상 시리즈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죠.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진보적 성장의 하나의 이제 커다란 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제 그 쇄신도 당내 쇄신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민주당의 당내 쇄신은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더욱더 좀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정책위 의장께서도 이 반값 등록금 대책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민주당도 어떻게 한나라당이 그거 제대로 하면 환영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뭐 짝퉁 논란이 있고요. 또 모방 정치, 한나라당이 모방 정치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짝퉁 정치든 모방 정치든 저는 일단 그 한나라당이 이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참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말 이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대로 좋습니까? 라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전 가족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니까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이 대책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에 민주당하고 그 한나라당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하나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요. 이 취업 후 상환하는 문제, 네. 취업 후 상환제, 요거를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에 합의를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그냥 한나라당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반값 등록금 없던 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하고 합의했던 취업 후 상환제 문제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 요 두 가지를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 두 가지는 흔히 말하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것이 좀 재원 문제를 조금 후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2학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장학금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7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뭐 든든 장학금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은 이것을 돈돈 장학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자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3%로 인하하는 데는 약 5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추경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 이것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그것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근데 이 노선 갈등으로까지 좀 이렇게 좀 빚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세철에 없는 한나라당의 뭐 반값 등록금 논쟁이라든가 복지 논쟁은 이것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지금 약 3조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 3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면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이 문제도 약 4조 원에서 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네. 4대강 예산에 22조 원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감세철의 논쟁은 뭐 MB 정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허위다라는 엠비노믹스의 폐기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3년간 실시해서 지금 이것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자 감세 철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껴안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께서는 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하고 그 윤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와대에 과연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서규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가짜 농민이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고요. 네. 유영숙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망교회에 약 1억 원의 헌금을 이제 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장관 줄대기를 위한 그 헌금이었다면 네. 이거는 정말 좀 사회적으로 참 논란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아직도 고소영 내각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MB 정부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문호를 개방하면 얼마든지 저는 적임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틀에 갇힌 인사를 하시지 말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는 문호를 개방해서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MB 정부가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환경부 장관이 녹색 성장의 주무장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환경부 장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하게 이 부분을 그 검증의 항목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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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현안 끝으로 말이죠. 네. 그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이 소파 협정을 보면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뭐 미군 기지를 사전에 조사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이 고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소파의 개정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소파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기지는 미군이 사용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부 조사를 하려면은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파의 개정 문제도 국회에서 지금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신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